칼은 그날까지 2018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칼은 칼집에 들어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칼을 뽑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대위가 회사를 상대함에 있어 여차하면 칼을 뽑을 것 같은 느낌을 줘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지분을 모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느끼는 강도는 비대위가 들고 있는 지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스피 이전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분 모으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하고 먼 길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갖고 있던 두 주를 갖고 있던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회사 내외 상황을 종합해 보면 모든 화력이 10월 이후 연말 이전에 집중되어 있는 듯합니다. EMA 승인 권고는 빠르면 다음 주 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FDA 신청도 곧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기타 국가들에 대한 승인 및 수출 소식들도 대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흡입형 레케노라 및 칵테일 항체 임상 이상도 이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은 그저 그렇겠지만 헬스케어 3분기 실적은 최대 실적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헬스케어 3분기 실적이 좋다는 부분은 셀트리온 3사의 그룹 3사의 실적이 좋다. 헬스케어의 수출 실적이 좋다는 부분은 셀트리온 그룹의 수출 실적이 좋다는 부분을 방증한다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의 주가도 헬스케어의 수출 실적과 맞물려서 항상 연동되어 왔죠. 중요한 건 레키노라입니다. 실적과 관련됐던 부분은 레키노라 1공장 물량이 수출되는 소식이 나와야 매듭이 풀려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상장사 3사 합병 일정이 중요한 부분이죠. EMA, FDA 승인이 나고 합병 이슈로 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동력이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여 주신 주주연합회 및 비대위 멤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챔 일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오늘 기준이죠. 오늘 기준으로 해서 챔 안건의 등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10월 14일 승인 권고받고 EC 10월 말에 최종 승인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레키노라 심사 일정인데 3월 26일 동종적 프로그램에서 허가전 조기 사용 권고 받았죠. 10월 1일 신청서 접수했고요. 10월 14일 승인 권고 챔에서 11일에서 14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으면 등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챔 일정 쭉 나왔던 부분이고요. 롤링 리뷰는 7개월 이상, 그리고 10월 1일 정식 판매 허가 신청서 접수하였고 10월 4일에 챔 심사가 시작되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챔 오피니언 단계에 있고요. 이번 달 아젠다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상이 틀릴지라도 한 달만 더 기다리면 충분합니다. EMA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고 EC에서도 10월까지 최소 3개의 치료제를 승인할 것이라 발표했기 때문에 10월 말 EC 최종 승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기대를 가지고요. 지분 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교모하다, 계획하고 작성한 느낌. 우리 010-0000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의견 개진과 그에 따른 갈등 조작을 누군가 끊임없이 교묘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액 주주님들의 행동 강령입니다. 무조건 지분 모으기 동참, 주변인 포함, 성심성의껏 군자금 동참, 단돈 10,000원도 좋습니다. 각 주주님들의 재능 기부 동참 존경합니다. 추가적으로 현 시점에서 조기 합병, 블록딜, 지분 매각 등을 운운하면서 교묘하게 갈등 조작하는 키보드 워리어분들 명심하시오. 누군가는 당신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소. 여러분, 주주 지분 모으기 운동은 꼭 참여해 주시고요. 주위에 많이 알려드리고요.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셀트리온 주주 활동은 분명히 하면서 명확히 하면서 우리의 원칙, 그 부분은 지키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왜 장기 동행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는지 펀더멘털이 훼손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휴일 마지막 날인데요.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오후 6시 정도가 됐어요. 현재 날짜 2021년 10월 11일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셀트리온의 현재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주가 같은 말이죠. 그리고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이 부분이 지금 보고 올게요. 잠깐 얼마 정도 할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22만 4천 원이고요. 시가총액 30조
8,974억 원이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1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순이익을 봤었을 때 2022년 1조 8천억, 영업이익 7천억대, 당기순이익 5천억대였고요. 2021년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숫자를 좀 주목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매출액은 한 2조 언저리 내외에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 7천억대에서 8천억대, 당기순이익 5천억대에서 6천억대, 현재 지금 그 근방에 있다고 그냥 기준점을 가정을 하자고요. 차트 한번 보고 올게요. 셀트리온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지금 정말 직선으로 수직 낙하했죠.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쭉, 그리고 거래량도 살짝 동반이 됐어요. 그렇죠? 상승 나오고 하락하고 상승 나오고 하락 추세, 그리고 그 기울기가 매우 가팔라졌어요.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가치, 현재 가치 또는 그 내면에 있는 내재 가치, 잠재력, 가능성, 미래의 성장성 대비해서 너무나 과도한 하락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4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은 100만 원 돌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는 점을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이에요. 그 근거를 제가 방송 시작하고 항상 수백 번에 가까운 언급을 드렸죠. 제품이 현재 3개 가지고 만들었다고 한다면 기존 산마,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여기에 3개가 추가가 되죠. 아직 본격적인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특히 레키노라주가 기준점일 것 같아요. 레키노라주에 대한 실적이 아직 본격적으로 찍히지가 않았죠. 2025년도에 제품이 11개 내외입니다. 셀트리온이 전 세계에 판매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까지 그리고 남미까지 전 세계에 뻗어나갈 제품이 11개라는 거죠. 각각 시장 규모가 7조에서 20조 사이, 7조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고 20조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겠죠. 하나하나가 블록버스터라는 거죠. 그쵸? 여기에 케미칼과 직판과 연구인력 2,000명.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장 테크바도 계속 증설 중에 있죠. 그쵸? 1공장 10만, 2공장 9만, 3공장 증설 중에 있죠. 공장 6만, CMO 8만, 그리고 앞으로 송도에 20만 예상이 되고 있는데 큰 그림에서 60만 리터까지. 자, 그런데 결국 시간의 차이일 뿐, 지금 시계추를 돌려본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사람이 인생에서 큰 사업을 하던 주식 투자를 하던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는 성공이라는 결과물 이전에 과정이라는 그런 이름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죠. 성공 전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께서 장기로 투자하면 돈 다 버는 것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로서 대부분 다 성공했겠죠. 물론 그 이면엔 단기와 중기와 스윙, 매매라는 놈이 대한민국 증시를 가로잡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중후장대 차트로서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셀트리온을 다시 오버랩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 중후장대 거대한 장치가 들어가고 인프라가 들어가고 대규모 인력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 중후장대 산업의 우리 대표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선업. 그쵸? 그런데 이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업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최근에 업황이 돌아서면서 2020년대 이후에 굉장히 상승이 크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 업황이 돌아 나갔다가 쭉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황 투자, 미리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턴어라운드, 쭉 주가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하락하다가 돌아서는 그 시점, 업황에 돌아서는 시점이라고 하죠. 이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1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기간 동안 큰 수익, 요 기간에 다시 한번 요 구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준비가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혹시라도 시차나 잘못됐었을 때, 이게 장기 투자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그런 지금의 관점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사실 좀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패러다임, 그쵸? 거대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산업이 돌아가는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중후장대, 조선,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계, 해운, 철강,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한국을 20년에서 30년간 먹여 살려왔던 중후장대 산업이죠. 이 이전의 공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또는 중국도 지금 이제 중후장대를 넘어서서 갖가지 첨단 산업에 투자가 되고 있지만 베트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장, 인건비가 싸고 그리고 지대가 싸고 토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싸게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글로벌 밸류 체인 속에서. 이거에서 공장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또 하나 이 이전에 1차 산업에 집중해 있었다는 모습이죠. 농업, 어업, 수산업. 여기서 공장으로 변신을 하고 다시 한번 중후장대. 20년에서 30년간 먹여 살려왔고 이 중후장대 산업이 드디어 전 세계 공급과잉입니다. 이건 패러다임이에요. 결국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헬스케어 산업. 두 번째, 물류,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모든 4차 산업의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세 번째, 이 1, 2번을 연결시키는 앞으로 산업의 인프라가 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인프라가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주목받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마가, 팡, 그리고 중국에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첨단 산업 연결시켜주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이 중에 첫 번째 산업,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바로 1등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설이 길었네요. 거대 패러다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자, 이제 차트로서 다 한눈에 확인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1등 산업이 성장하는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전 세계 판때기가 바뀐다는 거죠. 문명이 바뀌어 나가는데 그 산업의 1등 기업에 장기 투자했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하나씩 보자고요. 자, 1996년도에요. 저점이 12,000원. 그리고 이 근방이 3만원 정도 됩니다. 12,000원에서 35,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있다가 2000년이 되면서 바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자, 보일게요. 자, 만원, 2만원, 만원에서 고점을 50만원 두 번을 터치합니다. 무려 50배 가까운 만원대에서 50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게 돼요. 40배에서 50배. 그리고 내리 업황이 꺾이니까 어떻게 되죠? 쭉 큰 흐름에서 2010년도 이후로 지금 10년 가까운 하락 추세에 있다. 최근에 업황이 돌아 나왔던 거는 이만큼 돌아 나온 거예요. 결국 이만큼. 그죠? 크게 보면 한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이만큼 이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쵸? 그래서 1등 산업, 이게 대세일 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갔을 때 중후장대 산업 기준으로 해서 30년에서 20년 전에 투자를 해서 20년 전에 투자를 해서 10년 전에 투자가 마무리가 됐어야 됩니다. 왜? 문명이 바뀌어 나갔을 때 거대 패러다임의 산업이 바뀌어 나갔을 때 그 1등 기업 내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차트이고요. 다른 종목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할게요. 자, HMM이에요. 구현대상선, 한진해운과 더불어서 한국 해운업을 이끌어왔던 대장 섹터였죠. 한진해운 이제 파산을 하고요. 현대상선도 이제 파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이 인수를 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적 해운선 하나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볼게요. 2000년도에 자, 보게 되면 대략 저점이 한 7,000원, 8,000원대예요. 6,000원대, 5,000원대도 있었습니다. 저점이. 그리고 대략 한 10만원대에서 5천원대까지 빠그러졌었어요. 얘도 변동폭이 크게 보면 컸었죠. 8만원대에서 계속 내리 하락을 걷다가 그리고 이제 업황이 돌아 나오게 되면서 거대 패러다임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2000년대 한국 물류를 이끌어왔던 그 역사가 보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때 거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2000년도부터 대략 한 12년, 대략 한 12년간 엄청난 패러다임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차트가 똑같이 생겼죠? 뭐하고? 아까 봤던 한국조선해양, 구현대중공업, 그쵸? 한국조선업을 이끌어왔던 조선업과 해운업은 정말 똑같게 생겼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해운업과 조선업은요. 그래서 빠졌다가 내리 저점을 대략 한 5,000원대, 6,000원대에서 34만원까지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게 되죠. 대략 뭐 한 몇십 배, 50배가 넘어가죠? 60배, 50배가 가까운 상승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리 고점을 딱 찍고 그리고 내리 하락 추세,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 고작 요만큼입니다. 그쵸? 고작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요만큼 상승을 했는데 확대를 해보면 많은 사랑을 보였습니다. 자,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정말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업황에 돌아 나갔다가 다시 한번 꺾이게 되죠. 그쵸? 이때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이걸 시간을 해지한다 그래서 과연 상승은 앞으로 패러다임 속에서 보장이 될까요? 한국조선해양 돌아 나갈 수도 있겠죠. 이 말씀 꼭 드립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하게 돼서 시차가 발생을 해요. 자, 이게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거야. 보통 여기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급등 나올 때, 슈팅 나올 때 많이 들어온다고요. 대표적으로 여기 가장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여기 요 부분에 과연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이 과연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고 해서 HMM이 돌아나갈 수 있을지 저는 쉽지 않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 이유, 우리가 장기 투자해야 되는 그 이유, 1등 산업 또는 산업이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 내에서 1등 기업의 독보적인 경쟁력,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산업이 첫 번째로는 성장을 해야 돼요. 중후장대 산업이 아까 언급드렸던 산업들이 다 30년에서 20년간 폭발적인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1등, 2등 기업들은 다 주가와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상승을 하면서 다 그 부분이 차트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업의 1등 기업이죠. 아직 가야 될 목적지가 한참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운업, 사실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있어서 해운 동맹을 맺고 있죠. 한국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유럽과 미국, 특히 유럽이 선주들이 많이 잡고 있죠. 그런데 여기 글로벌 동맹에 가는 부분이 쉽지 않겠지만 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을 많이 하지만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으로서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셀트리온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부분이 이 그림에서도 확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현대차 보고 올까요? 또 한국 중후장대 산업에 자동차를 빼놓고 절대 말할 수가 없겠죠. 중후산업에 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같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저점이 1985년도에 2,640원이었었어요. 그리고 자, 90년도에 엄청난 절정기를 달리자 한번 이때 또 주가가 패러다임 속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게 되면서 24,000원대를 찍다가 외환 위기 때 다시 한번 6,000원대로 빠그러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1997년도부터 해서 지금 2011년 차화정 랠리에 의해서 엄청난 또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24만원, 26만원, 그리고 27만원. 최근에 고점을 한번 경신을 했지만 거의 고점 부근에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 고점이 멀었죠. 좀 남았죠. 그쵸? 이 공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2640원부터 대략 한 몇 년이죠? 15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략 한 10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죠. 그쵸? 10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얘 보게 되면 대략 여기서 2,000원대에서 IMF까지 박스권을 그리고 98년도부터 엄청난 대세 상승, 다시 한번 큰 하락, 다시 한번 큰 대세 상승, 엄청난 하락 추세,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북 올랐다가 쭉 빠져있다는 부분이죠. 자, 앞으로 성장 정체를 끝내고 성장 산업으로 변신해가는 과도기에 있죠. 그쵸? 자동차. 그런데 이 그림이 또 하나 보여준다는 거죠. 중후장대 산업의 역사 속에서 안전하게 자동차의 패러다임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투자해서 10년 전에 투자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지켜볼 것 같아요.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 지금 두 손에 양손에 다 가지고 있긴 하나 현대차의 진짜 패러다임의 역사는 과거에서 한번 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한눈에 드러나죠. 산업이 성장했을 때 그 1등 산업에 1등 기업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보이게 됐을지. 이 안에서 지금 힘든 시간을 몇 년 동안 많이 보내고 계신다고 하지만 이게 몇 년이세요 지금? 이게 3년? 이게 3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3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얘도 박스권 여기 있었습니다. 3년? 몇 년이죠? 1년, 2년, 3년, 4년. 박스권이에요 4년. 여기는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이 하락 추세에 있었어요.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장기 투자했을 때 장기 기업과 동행이란 말을 합니다. 워렌 버핏 10년 이상 투자할 기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투자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장기적으로
기업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며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고로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기운 내시길 바래요. 이게 바로 팩트에 근거한 패러다임의 1등 기업에 투자하는 장기 동행.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했던 그런 진리입니다. 현대모비스 한번 보고 올까요? 대략 저점이 1990년도에 1719원이에요. 그렇죠? 저점이 1719원, 상장하고 대략 한 만원대에 있었어요. 그러나 외환위기 때, 자, 17,000원, 15,000원, 만원대에서 외환위기 때 1719원, 그 근방이죠. 한국 코스피 지수가 엄청난 큰 대세 하락을 겪게 되죠. 폭락을 하게 됩니다. 97년도에 엄청난 폭락을 하게 됐죠. 2008년도 여러 가지 위기가, 대외적인 위기가 있었죠. 동아시아 외환위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1719원, 그쵸? 여기에서 대세 상승을 다시 한번 찍게 되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박스권, 거래량 동반, 빵! 박스권, 빵! 거래량 동반, 빵! 고점을 46만 1,000원. 만약에 외환위기 때 이걸 갖고서 고점 부근까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절반만 20만 원까지만 같이 동행한다고 해도 역사적인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1,700원에서 20만 원이면 100배가 넘는 수익입니다. 그쵸? 98년 투자해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배의 수익을 거뒀다. 거듭 말씀드려요. 1억 투자했으면 100억이고요. 2억 투자했으면 200억이고요. 4억 투자했으면 400억입니다. 20년 투자해서 집값이 고작 4배 근방에 있는데 훌륭한 1등 산업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100배의 수익. 이거 지금 고점 대비 20만 원으로 잘랐어요. 만약에 고점까지 갔다고 한다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욕심이고요. 제가 20만 원으로 잡았던 그 얘기고요. 만약에 40만 원에 했던 분이 있다고 계신다면 200배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950배 갔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가 산업에 성장하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현대차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얘도 고점 찍고 하락 추세, 내리 10년간 하락 추세, 반등, 그리고 많이 빠져있죠. 대세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보고 올게요. 너무 사실 산업에 대한 설명과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부터는 차트의 가격만 좀 빠르게 보고 올게요. 자, 대략 2000년도에 얼마였죠? 3,000원부터 15만원까지 대략 한 10년 안 되는 기간 동안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보여요. 3,000원부터 15만원이면 얼마죠? 50배가 넘는 수익을 10년 안에 거둬들이게 되고요.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19,000원입니다. 10분의 1 토막에서 2,200원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쵸? 엄청난 기간 동안 대세 하락을 겪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부분이고요. 하나씩 또 볼게요. 빠르게. 그리고 포스코. 한국도 철강에 거대 역사의 수가 있겠죠? 절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가 이런 또 고로, 용광로 이런 부분을 빼놓고 난다면 한국의 역사를 제할 수는 없겠지만 가격만 좀 볼게요. 그쵸? 역사에 다 드러나요. 얘도 안 날 수가 없겠죠? 만원대에서 쭉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만원대 몇 년 동안 있게 돼요. 지금 몇 년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간 만원대에 있어요. 그리고 박스권 6년을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빵 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쭉 박스권 여기서는 6만원대로 치고 올라가요. 당연히 실적이 상승됐겠죠. 그리고 다시 1900 외환위기 또 여기 때 한번 있고요. 보이시죠? 외환위기 때 한번 빠그러집니다. 여기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성장 그리고 박스권 쭉 이제 그때 대세 상승을 그려요. 몇 년? 1990년도부터 대략 한 12년, 13년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그려요. 그리고 내리 지금 보이시죠? 하락 이만큼 올라왔다. 업황 돌아오면서 중국의 철광석 구조 조정에 의한 철광석 단가의 상승과 당연히 업황에 돌아나가게 되면서 실적이 돌아섰겠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비롯한 철강주들의 실적, 업황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장기 동향에 의한 걸 좋아합니다. 단 업황 투자도 준비가 됐을 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는 기업과 장기 동행입니다. 그래서 내리 지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락 추세 속에 있는데 지금 업황 때문에 돌아섰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거 빨리빨리 볼게요. 영상이 정말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동국제강 똑같을 거예요. 안 봐도 그림자입니다. 왜?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죠. 똑같이 생겼죠. 자, 업황 돌아서고 쭉 빠그러지고 내리 빵 치고 그쵸? 자, 그리고 현대제철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똑같이 생겼죠. 내리
자, 그리고 현대건설, 건설주도 마찬가지겠죠. 건설, 한국을 또 이끌어왔던 중후당대 산업의 역사가 있겠죠. 얘는 더 심한 그림을 보이네요. 쭉 하락하고 한번 상승, 하락. 여기서부터 본다고 하면 또 내리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쵸?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러나 큰 추세는 하락에 있다. 그쵸? 건설 주술입니다. 이렇게 보면 더 심하지만 이 안에서도 참 많은 그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상승, 하락, 그리고 하락, 고점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건설이고요. 그리고 동국제강, 뭐 똑같이 생겼을 거고요. 아까 봤죠? 그래서 중후장대 산업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유일하게 반도체만이 유일하게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의 하드웨어의 중심지죠. 정보이자 모든 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가 몇백조 규모이기 때문에 성장 폭이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미래의 삼성전자의 그림을 바로 셀트리온이 보일 거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되면, 자, 볼게요. 115원, 1985년도에 115원에서 96,800원, 950배에 가까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5년, 1년, 31년 동안인가요? 20년, 15년, 36년 동안 대략 96,800원. 그쵸? 그리고 지금 빠져 있어요. 보이시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나와 있죠? 슈팅이 제대로 나왔어요. 일직선이에요. 당연히 이 부근에서 슈팅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서 좀 박스권에서 있다가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성장폭이 나오면서 가는 겁니다. 기업의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이 다시 한번 성장이 나와야 그 박스권을 뚫고 이 부분 뚫었죠? 뚫으니까 거래량 동반되면서 빵 칩니다. 그쵸? 한눈에 보여요.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격과 기간 조정 받고 다시 가야 되겠죠? 얘가 돌아나가게 되면 증시가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셀트리온을 볼게요. 자,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의 주봉이죠. 자, 2008년도에 상장하고, 그러나 한눈에 보이죠, 얘도? 자, 볼게요. 셀트리온. 자, 한눈에 보입니다.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이때 박스권이 상당히 길었어요. 1년, 2년, 3년, 4년. 근데 아까 중후장대 산업의 20년 차트 이상을 보여줬죠? 3, 4년간 박스는 언제든지 나왔다, 박스권은. 그리고 돌파, 빵, 레벨업이죠? 실적이 레벨업 된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빵! 이때 실적과 코스피 상장 이전, 그리고 하락, 성장 통을 겪었죠? 그리고 상승, 그리고 실적이 정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지만 이 이면에는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도 또 한눈에 보이네요. 뽕뽕. 이거 보이시죠? 이게 큰 그림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최고의 매입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주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하락 나오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셀트리온의 이면에는 레키노라주 1공장에 대한 물량이 유럽으로 수출 나갑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기초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나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키노라 빼고도 셀트리온의 경쟁력은 매우 탁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고로 99.9% 셀트리온은 성장하고 기업 가치는 상승한다. 셀트리온 걱정은 큰 그림에서 연예인 걱정이다. 다만 지금 1년, 2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주가에 대한 변동폭으로 인해서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는 주가의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주 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명확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분을 모아서 우리의 힘을 좀 있는 것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로 셀트리온은 반드시 장기 동행하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기계적으로 빠질 때마다 매입하는 전략, 지금은 정말로 싸게 매입하는 저점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주가 하락의 이유를 보면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로 밀어버렸죠. 그리고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그쵸? 그 중심에 레키노라가 있죠. 그리고 대외 증시의 변동성, 새내 가지 항상 설명드렸죠. 미국 중앙은행이 거의 대통령이죠. 그리고 전 세계 대통령이라 보면 되겠죠.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돈의 질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유대인의 역사와 은행에 대한 역사와 금리와 환율과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제가 경제 이슈를 다루면서 가끔씩
종종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정기나 또는 중국에 대한 이슈, 헝다 이슈와 함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 정부에 대한 그 재무부에 대한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폴트 이런 부분들과 함께 증시에 3-4가지 노이즈가 있었죠. 이거 분명히 노이즈 정리가 되는 순간 다시 한번 또 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그 부분을 시황을 100%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시를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공매도의 작업이 있었죠. 증시가 빠지니까 바로 뿌락치가 분명히 우리 게시판, 싱크플 게시판에도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주인 척 하면서 지분 매각하거나 경영진 고치하라. 이거 안 됩니다. 그쵸? 저는 반대예요.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분 매입에 대한 그리고 지분을 모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님이나 여러 주주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의 펀더멘털 훼손은 없습니다. 회사 가치에 훼손이 없는데 주가의 과도한 하락과 스크래치는 큰 그림에서 분명히 최고의 매입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까 하락의 기울기 보셨죠? 과도한 하락 그림으로 보셨습니다. 차트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멈추고 추세 전환을 할 때는 급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스프링처럼 튄다는 이야기입니다.